안녕하세요. 긍정과 끌어당김을 하루하루 실천해가면서 사는 새아이 아빠 럭슈누기입니다. 근데 이거 썸네일 좀 되게 웃기지 않나요? 제가 이거 어디서 다운받은 건데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스킬도 좀 부족하고 아무튼 웃기네요.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제가 그동안의 육아 영상이나 런던에서의 일상 내용 위주로 올렸었는데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들, 긍정, 끌어당김, 뭐 이런 차원에서의 생각들 또는 재테크 이런 쪽으로도 저의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영상을 뭐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의 성향을 다양한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사람,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 쪽에서의, 경제 쪽에서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분류 기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빚, 부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입니다. 의미 네, 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무엇을 샀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자산을 취득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한 90% 이상이 A의 반응을 보입니다. 또 빚을 냈어? 그거 언제 갚을 거야? 어떻게 갚게? 이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샀는지에 초점, 왜 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샀는데 왜 네 돈이 아니라 빚을 내서 샀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수비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10% 정도가 B 성향인데 그들은 제가 뭘 샀다고 하면 뭘 샀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을 낸 건 둘째치고 뭘 샀는데 그게 얼마나 좋길래 빚을 냈어? 그렇게 빚까지 내면서 살 그 정도로 좋은 거야?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빚, 부채, 레버리지. 사람들이 부채, 대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데일리 사용을 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까요? 어쩌면 그것을 거부하고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좀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너가 진 빚이 많은데 그 빚을 대체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특징이 그 부채로 어떠한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그 자산의 가치, 왜 그 자산을 샀는가, 부채의 이자 비용을 커버하고도 남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한가,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자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자산은 둘째 치고 왜 그거를 빚을 냈고 그냥 네 돈이 있으면 네 돈을 사고 아니면 말지 왜 빚을 냈고 그걸 언제 갚을 수 있는지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빚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쭉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럼 좀 황당해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진심이고요. 물론 빚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산도 함께 가져가는 거죠. 저는 언제나 빚을, 대출을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자산과 매칭하여 운용을 하고 있고, 빚이 청산되는 시점, 즉, 대출을 갚는 시점은 그냥 갚는 게 아니고, 현금이 생겨도 갚지 않습니다. 현금은 다른 재투자를 위해서 사용을 되는 거고요. 빚이 청산되는 시점은 그 매칭되는 자산이 청산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산을 팔 때 빚을 갚는 거죠. 빚은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을 하루하루 벌어서 벌리는 대로 매일 갚아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걸까요? 그건 바로 빚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생활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 매달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3% 은행 이자율로 감안했을 때 20억의 빚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담보대출 이자율이 2% 초반이면 되니까 현재 이자율로 계산하면 훨씬 더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는 웬만큼 다른 현금 흐름이 정말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업을 하던 뭘 하던 사업을 하던 회사는 계속 끝까지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1억씩 2억씩 팍팍 땡길 수 있는 시기가 이제 10년 1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회사를 그만두면 은행에선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자아실현도 있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재미있는 일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투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빚을 낼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저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저는 왜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연봉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연봉이 1200만 원이 오르면 3% 이자율 감안했을 때 빚을 4억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스마트 스토어를 밤에 잠을 줄이면서 할까요? 왜 현금 흐름을 50만 원, 100만 원 늘리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할까요? 그건 제가 100만 원 더 벌어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디 가서 돈 많이 쓰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고요. 대출의 한도와 이자 비용 커버리지를 더 높이기 위한 그 목적이 제 1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빚내는 것에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고정 이자만 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로 취득한 자산의 업사이드는 제가 다 가져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원을 고용하면 고정급여만 주고 그 직원이 만들어낸 업사이드 포텐셜은 사업주가 다 가져가죠. 금융사들, 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증권사 하는 일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보다 높은 금리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요즘 공유 경제로 핫한 렌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돈을 빌려와서 그보다 현금 흐름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예를 들면 자동차든 비행기든 정수기든 비대든 자산을 취득해서 그 예대 마진이라고 할까요? 그 중간 마진을 먹는 거죠. 렌탈사들 부채 비율이 보통 700에서 800% 정도나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 자산가들은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을 활용할 줄을 압니다. 캐피탈리스트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로지 회사에서 성실하게 매달 월급을 받는 성실한 개미들만 빚을 내는 걸 두려워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회사를 위해서 갈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개미. 네, 제가 지금까지 레버리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어디까지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백테스트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복 또 반복, 무한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엑셀을 만들어서 매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해보는 습관, 대외 변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비용, 그 대외 변수에 대해서 항상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을 해야 되고요. 또 다양한 정말 극단적인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급을 벌어서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거나 뭐 맞벌이를 하는데 이혼을 한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비가 크게 들어간다거나 어떠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만에 하나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거죠.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는 정말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꽤나 리스크 관리. 네,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전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능력은 있지만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레버리지는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의지와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레버리지를 냈으면 그 조달한 자금으로 어떠한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자산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낸 레버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는지, 이 네 가지가 부자를 만들 수 있는 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가